마이크 나오고. 예,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랜스포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디코더 구조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디코더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거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이라는 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는 자기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걸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낸 출력이 다음 출력을 내는데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토큰을 하나씩 하나씩 디코더는 생성을 해냅니다. 예, 그게 일단 디코더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좀 가렸는데 여기 토큰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중에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 매 스텝마다 내가 생성했던 과거 출력물을 가지고, 그리고 YT를 출력을 해내는 거죠. 1부터 YT 빼기 1은 내가 이전에 출력했던 결과물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YT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이 디코더예요. 왼쪽이 인코더죠. 인코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코더의 최종 출력이 디코더의 어디론가 연결이 되죠. 예, 여기로 연결이 돼요. 예, 여기 구조는 좀 이따 볼 텐데 어쨌든 이 정보도 이용이 되는 거죠. 디코더 출력을 낼 때는. 그래서 인코더의 출력, 최종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예요. 이거는 Z1부터 Zn까지를 다 어텐드를 해서 그래서 YT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적 함수로 우리가 적게 되면은 어, 그 확률 분포를 뽑아요. 참고로 여기 그 소프트맥스 분포를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단어의 확률들을 다 출력으로 내주게 되는데, 요 YT, 요 확률이 어떤 조건부 확률이냐면은 내가 이전에 냈던 출력물과 그리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다 작용을 해서 YT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조건부 확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뭐 신경문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가장 최대가 되도록 가중치들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오늘까지는 이제 확률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다음 시간 정도 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을 잘 모르면은 이 생성 모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YT 조건부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가중치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공부하면 된다 하는 거고,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지 않죠. 예,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미니마이즈 해주죠. 그래서 로그를 씌워줘도 어쨌든 우리가 찾는 그 W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로그도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요. 뭐 최대값, 최소값 세질 때 변화가 생기진 않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건 맥시마이즈 하는 게 미니마이즈 해주는 식으로 바꾸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해서 로스 펑션을 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지금 임베딩 되기 전이니까 원학 벡터들, 입력 토큰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가 아니라 이제 임베딩을 하게 되면 밀집 벡터 형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원학 벡터가 아니라 워드 임베딩이 된 벡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 어텐션을 열심히 한 다음에 같은 개수의 같은 차원의 벡터를 쭉 뽑아주죠. 그래서 C1부터 Cn까지가 인코더가 내주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력 이 디코더 쪽에서는 내가 낸 출력이 이제 계속 입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YT 빼기 1이 들어가서 YT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이게 shifted right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YT 빼기 1이 사실은 YT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서로 같은 레벨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그 위치가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씩 모듈별로 살펴볼게요. 처음 나오는 게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임베딩이 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임베딩이 돼서 밀집 벡터 형태로 바뀌고 위치도 줘야 되겠죠.
포지셔널 인코딩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인코더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죠? 다 똑같은데 여기 앞에 마스크드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 있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인코더랑 똑같은데 마스크가 씌워진 멀티헤드 어텐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스크의 정확한 이름은 코우절 마스크예요. 시간 순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스크예요. 코우절 마스크고요. 이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디코더가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는요, 이게 병렬 처리를 해요. 물론 출력을 할 때, 최종적인 인플루언스를 할 때는 병렬 처리가 안 되죠. 그때는 토큰을 하나씩 하나씩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냈던 거를 재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을 할 수밖에 없지만 훈련을 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있는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빠르게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력을 여기 훈련을 할 때는 여기 왕창 줘요. 그냥 시퀀스를 다 주고요. 그냥 올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출력 시퀀스를 쫙 뽑아주게 되는데 이때 계산할 때 미래 정보를 참조하면 안 되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내가 최종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래 정보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 정보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코절 마스크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자기 자신하고 그 이전 토큰들만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뒤에 따로 만들었으니까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 목표는 당연히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 그것 때문에 코절 마스크를 쓰는 거고 훈련할 때는 병렬 처리를 한다. 코절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코절 마스크를 어떻게 그럼 실제로 구현하느냐 하는 건데 자, 우리 어텐션 보시게 되면 시퀀스로부터 쭉 키들이 쭉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풀 어텐션 할 때는 다 뭐 과거 미래 개념 없이 다 살펴봤었는데 어텐션을 했었는데 요 코절 마스크를 쓰게 되면 내 오른쪽 거를 살펴보면 안 되죠. 내 과거에 내가 출력했던 결과물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미래 값에 대해서는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어텐드 안 한 거잖아요. 가중합이니까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A2라고 하는 그 어텐션 아웃풋을 만들려면은 이 밸류 3, 4, 5에 해당하는 요 가중치들, 어텐션 웨이트들이 0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조치를 해야지 내가 어, 나로부터 나온 밸류하고 이전 밸류들만 가지고 그 새로운 표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걸 0, 0,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닷 프로덕트를 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다음에 0, 0, 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원래 이게 0이 아니었을 테니까 0으로 강제로 바꿔주게 되면 확률 분포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전에 로직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예, 이 분모는 있고 분자에 지수에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면 0 되잖아요. 결국은 그 소프트맥스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직 값이 0으로 로직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들어가서 소프트맥스 그 해당 위치의 출력이 0이 나오도록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바로 코절 마스크예요. 이게 바로 코절 마스크를 씌워서 A2를 뽑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워킹을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음, 먼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고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이걸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또 어텐션을 한번 더 하죠. 요 어텐션은 뭔가요? 요 어텐션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크로스 어텐션이에요. 크로스 어텐션.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라온 시퀀스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너온 이쪽에 있는 그 정보들도 키밸류로 사용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로스입니다. 다른 걸 어텐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을 해요. 그럼 어떤 걸 크로스 어텐션을 하느냐 하면 인코더에서 나온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 아까 Z1, Z2 이렇게 인코더가 최종적으로 낸 그 히든 스테이트를 어텐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쿼리로 작용할 일은 없겠죠. 인코더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키하고 밸류로만 쓰여요. 키하고 밸류로만 쓰이고
이게 층이 여러 층이 쌓여 있다고 했으니까 한 층, 두 층, 세 층에서 뭐 여섯 층 정도 쌓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6층까지 쭉 올라간 최종적인 Z1부터 ZN까지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키밸류들이, 이제 측정이 되겠죠, 사실은. 인코더가 이제 다 끝낸 거니까. 그 키하고 밸류들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고, 그 확정된 키밸류들이 지금 여기도 여러 층이에요, 사실은. 디코더도 여섯 층을 쌓아 올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한 층 올라가고 두 층 올라가고 할 때마다 계속 건너가야 되죠, 지금. 1층에서도 한번 만나게 되고 2층에서도 만나게 되죠. 그 똑같은 게 1층, 2층, 3층, 4층, 5층에 계속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사용이 돼요. 예.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여기 1층에서 나온 중간 키밸류가 얘 1층에서 쓰이고 2층에서는 2층에서 만들어놓은 게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 얘가 잘 미리 학습을 해놓은 전체에 대해서 잘 배워놓은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어텐드를 하게 돼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뭐 당연히 층마다 가중치들은 다 다르겠죠. 1층에서 쓰는 웨이트들하고 2층에서 쓰는 웨이트들. 예, 뭐, 키 만들 때 사용하는 웨이트도 다르고, 여기 FFN 이 가중치들도 다 다를 거예요. 같은 걸 복사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키 밸류만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예, 캐시해놨다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서로 이어줄 때는 여기서 만나요. 키하고 밸류가 이렇게 건너오죠.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되고, 커리는 이렇게 해서 휘어가지고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인코더, 디코더를 다 쓰는 구조가 대표적인 게 T5가 있고요. 바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날 모델들도 몇 가지가 더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달리 미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영한 번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는 이런 번역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쿼리는 현재 한국어의 뭐 토큰 이런 것들이 쿼리가 되겠죠. 내가 한국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럼 영어는 뭐가 될까요? 영어 문장은 다 있겠죠. 내가 뭐 이게 동시 통역하는 게 아니라서 영어가 문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한국어 문장을 내가 지금 생성해내는 걸 배울 건데 그럼 영어 문장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코더를 통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다 주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키 밸류만 음, 그, 그 영어에서 이제 온 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사실은 인코더랑 똑같습니다. 차이는 게 없고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왜 포지션 와이즈가 되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있는 가중치 행렬이 하나 있으면은 그 행렬에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올 텐데 입력 벡터가 들어가면 출력 벡터가 나올 텐데 그 벡터들을 그냥 쭉 쌓아주기만 해도 서로 이 출력 벡터들이 입력 벡터의 다른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죠. 선형대조학적으로 벡터 연산의 행렬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포지션 와이즈예요. 그래서 이 출력 벡터가 만들어질 때 입력들이 막 섞인 상태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위치에 들어간 벡터 값만 딱딱딱 변환돼서 나오게 되죠. 그건 선형대수학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포지션 와이즈고요.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independently per position. 그리고 여기 residual connection하고 layer nom이 사용이 돼요. layer nom은 그 시퀀스 내에서 normalization 해주는 거고, 예, 시퀀스에 그러니까 어떤 그 값들이 제로 민 앤 유닛 베리언스에 그 가까이 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배우기가 쉽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residual connection은 레즈넷에서 있는 그 residual connection이에요. 레즈넷이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쭉 층을 타고 내려올 때 건너가는 바이패스 경로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간에 그 차이만큼 내가 배울 게 없으면은 이 스킵 커넥션에서 모든 일을 다 해줘요. 이 숏컷에서. 그래서 층을 깊게 쌓았을 때 내가 그 층에서 그 층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쌓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층에서 어, 열심히 잘 배우지 않아도 숏컷이 있어서 예, 뭐 그레디언트들이 잘 흘러갑니다. 예, 뭐 그런 목적으로 쌓아놓은 거고요. 예, 내가 6층까지 쌓았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안 쌓아도
너무 과하게 쌓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숏컷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아이덴티티, 그 층이 아무의 역할을 안 하는 정도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숏컷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층을 높게 쌓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슉 지나가는 경로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서 그냥 요거 안 만나고 쏙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디코더도 역시 N개 블럭을 쌓았고요. 요거 층을 대체로 맞춰줬어요. 인코더도 N개층이면 디코더도 N개층. 그래서 N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이 나오게 되면 Shifted Right는 내가 낸 여기 들어간 여기 사실은 입력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입력으로 들어가서 얘가 출력을 여기서 내게 될 텐데,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내용이, 이 출력하고 봤을 때 서로 비교가 돼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shifted right. 한 칸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비교해 보면 딱 맞아요, 자리가.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좀 가려놨으니까 요걸 잠깐 옮기고, 네, 보이죠? 네, 잘 보이네요. 예. 여기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n번을 반복한 다음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을 쌓았으니까 6층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반복돼서 쌓여 있는 거고, 맨 마지막 6층에는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리니어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리니어고요. 리니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은 활성화 함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가 하는 게 뭐죠? 넌 리니어하게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파인 변환만 수행하는 게 리니어고요. 어파인 변환만 해서 답을 낼 수도 있는데, 얘가 결국은 내야 되는 거는 확률 분포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한번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달아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값을 확률 분포로 바꾼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확률 분포로 대부분 다 바꾸니까, 그럼 확률 분포로 바꿔주는 함수를 한번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나 뭐 이런 소프트맥스 같은 걸 관습적으로 통과시켜요. 왜냐면 여기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낸 요 토큰 임베딩들을 가지고 즉시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퀀스 개수만큼 나오는 거라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는 뭐 인코더나 디코더 같은 경우에 보면 입력 개수만큼 딱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각 토큰에 대한 뭐 확률 분포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헤드를 보통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워드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매트릭스가 있죠. 근데 이 맨 마지막에서는 다시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워드 임베딩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행렬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W5죠. 예를 들면 그 맨 마지막에 그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 이게 차원이 서로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좁힌 거고 얘는 다시 늘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의 트랜스포즈 모양이면은 그 행렬의 디멘션이 맞죠. 그 트랜스포즈를 쓰는데 웨이트를 같은 걸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웨이트 진짜로 여기서 인베딩 할 때 썼던 그 가중치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위치만 바꿔줘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웨이타임이라고 해요. 그럼 조금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덜 배워도 되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내가 새로운 행렬 정의해서 배우도록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웨이타임이라는 방법도 쓰인다 라는 걸 보면 되고, 훈련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이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 주면 돼요. 소프트맥스가 내가 뱉어주는 게 보캐블러리 개수만큼 다 확률값을 쭉 뽑아준다고 했죠. 근데 정답은 어디 하나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단어에 대한 그때 그 정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분포랑 정답 임펄스로 1에만 딱 띄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거랑 비교하면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게 계산해서 계산량은 굉장히 적다 그랬죠.
왜냐하면 곱하기로 다, 위치마다 곱하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0은 곱하나 안 하기 때문에 정답에 있는 것만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추론을 할 때는, 인퍼런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답 하나 냈어요. 네, 답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은 내가 낸 결과물이 여기 쏙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낸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럼 내가 지금 이전에 냈던 결과물들이 출력에 영향을 주는데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단어를 하나씩 예측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막 엉뚱한 단어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게 들어가면서 계속 막 엉뚱한 답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해요. 빔 서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고르면 그걸 그리디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그냥 고르면 그냥 확률값이 쭉 나오니까 예, 확률이 가장 높은 걸 하나 딱 고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고르게 되면은 예, 그럴싸한 것도 골라지지만 다른 다양한 답들도 골라지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빔 서치라는 게 있어요. 빔 서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샘플링에서 이 템퍼러처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 보통 그 API에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답을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는데 그 나온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가 그 가장 확률이 높게 나온 거에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확률이 낮은 거를 좀 더 낮춰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냥 퍼뜨릴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분포 자체도 조절이 돼요. 네, 그걸 템퍼러처로 조절을 하게 되고 템퍼러처를 낮추게 되면은 확률이 높은 거가 더 강하게 확률값이 더 높게 나오게 되고 확률이 낮았던 거는 더 0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네. 자, 요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서 생성을 하느냐 하면은 EOS, End of Sequence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죠. 또는 최대 길이까지. 내가 이게 디코더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길이가 뭐 1000이었다면 1000개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괄모드로 가서 그러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빔 서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빔 서치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빔 서치가 뭐냐면은 조금 더 좋은 시퀀스, 정답에 가까운 시퀀스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후보를 다 탐색을 하는 거를 빔 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 빔 위드스하고 그다음에 서치 호라이즌인데 뭐 2하고 2로 놨어요. 그냥 편의상. 그래서 어, 그 소프트맥스 분포를 쭉 뽑으면은 이런 확률이 나오겠죠. 나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률, 너는 확률, 우리는 친구는 뭐 이런 확률들이 나올 거예요. 소프트맥스 분포로. 이렇게 되면 어, 아그맥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제일 확률값 큰 거 뽑는 거죠. 네, 그러면 답이 나눈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눈이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눈이 들어갔을 때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음, 빔 서치를 하게 되면 나는에 대한 거를 가지고요. 후보를 두 개를 골라요. 여기 밥을, 죽을, 고기를 뭐 이런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골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요 후보 너는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너는에 대해서도 너는을 집어넣었을 때 답을 딱 다 따라가 봐요. 그거는 답을 몇 번 내야 돼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네 번을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답을 그 경우를 여러 번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쭉 따라가면서 계속 해요. 서치 호라이즌만큼.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만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해요. 예. 나는 100을 하면 확률이 나오니까요. 0.5 곱하기 0.4 하면 0.2죠. 그다음에 어, 뭐 나는 죽을 확률은 뭐 0.15가 나오고
너는 라면을 밥을 다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누적 확률을. 그럼 누적 확률은 지금 사실 이게 높죠. 그쵸? 이게 더 높잖아요. 원래 그냥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따라갔으면 나는 밥을이라고 답을 냈을 텐데, 문장상에서. 근데 누적 확률을 따져가 보면은 너는 라면을이 더 맞는 거죠. 이게 더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빔 서치라고 하고, 지금은 좀 심플한 예시를 들었는데, 뭐 상당히 긴 문장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여러 개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 엉뚱한 답이 나올 일은 많지 않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제가 조금 너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이 간략화해 놨는데 이렇게 확률을 직접 곱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로그 확률을 곱해요. 그냥 확률이라는 게 엄청 작은 값이에요. 사실은 이게 3만 개 단어에 대한 확률들을 막 내고 있는 거라서 엄청 작으니까 로그 취하면 엄청 커지죠. 반대로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로그 0.1은 큰 값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긴 하니까 그 부호는 바꿔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이게 베스트로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추가해 봤는데,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VLA도 이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우선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한번 볼게요. 훈련 때 어떻게 되는지. 음, 자, 요거 TI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앞으로 토큰에서 온 거예요. 입력 쪽에. 그래서 영한 번역이기 때문에 영어 보캐블러리에 있는 원합 벡터겠죠. 그렇죠?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고요. YI는 한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토큰이에요. 원하십니다. 이거 전부.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가 있고 여기 디코더가 있는데 제가 이게 인코더를 좀 그림을 그 내부를 아까처럼 다 그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해놨고 줄을 제가 걸었는데 줄은 워드 임베딩 되는 거 원합 벡터를 밀집 벡터로 바꿔주는 블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 있고요. 꿈은 무엇이든 가능케 해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데 이건 데이터셋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보통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을 때 지도학습으로 번역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번역한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원래 걸로 다시 번역시켜서 원래 영어가 한국어로 갔다 다시 영어로 오면 정답이 없이도 훈련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영어 문장이 있고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는 그냥 그런 페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죠. 네 단어가 들어갔죠. 토큰 네 개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워드 임베딩 요거 T1, T2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우리 프리트레인드 임베딩 같은 거 많이 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X1, X2, X3, X4로 바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좀 심플하게 그냥 밀집 벡터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Y들은 뭐예요? 이거 원합 벡터죠, 이건 지금. 이거 구문에 대한 원합 벡터예요. X하고 Y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참고로. 얘는 밀집 벡터고요. Y랑 차원이 맞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Y도 T1이랑 차원이 맞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한 3만 개예요, 단어가 예를 들면.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막 8천 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차원도 다르죠. 만 차원, 8천 차원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 학습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싹 집어넣어요. 자, 인코더는 지금 몇 층짜리라고요? 6층짜리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텐션을 엄청 열심히 하고 FFN도 통과시키고 어텐션도 하고 FFN 통과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Z1부터 Z4까지 나오죠. 개수는 접촉이 좀 불안정하네. 개수는 똑같은 입력 토큰 개수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디멘션도 서로 일치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요. 정답이 이렇게 있었죠. 정답을 그냥 아래다 쭉 깔아줘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begin of sentence의 그 약자예요. BOS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정답 그냥 꿈은 무엇이든 가능 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영어 문장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들어가고 그다음 이거 디코더예요. 그다음에 한국어 문장 디코더에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인베딩 해야 되겠죠. 밀집 벡터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예, 밀집으로 바뀌면은 차원이 서로 이제 얘네들이 다 맞겠죠. 디코더에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되죠. 그렇게 하고 디코더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요거는 뭐니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요거는 뭐 어텐션이에요. 예, 처음에 그 코절 어텐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어텐션을. 예,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데 얘네들은 인코더 쪽에서 온 것들은 키하고 밸류로만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키하고 밸류로만 그냥 작용을 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답을 하나씩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할 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답을 내지 않습니다. 얘네들 사실 들어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해당하는 거 내 거하고 얘네들 참조해서 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 y hat 2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낼 수 있죠? 내가 이거하고 이거만 어텐션해서 낼 수 있잖아요. 이쪽을 무시하면 되죠.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설정만 해주면 되죠. YS3을 할 때도 YS3을 생성할 때도 요거하고 요거는 마스킹 씌우면 되겠죠. 이쪽에 오는 얘네들 어텐션 웨이트들을 0으로 바꿔주도록 로짓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넣어주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Y hat 4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요거하고 요 이전 거만 쭉 살펴보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그 로짓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어텐션 웨이트이 0으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죠. 네. 그냥 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만들 때는 요만큼만 보고 요거 만들 때는 요만큼만 보고 y-3 만들 때는 요거 이전 거만 보고 이런 식으로 어텐션에서 답을 뽑아내면 됩니다. 네. 그걸 코절 마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답을 다 뽑아내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디코더의 맨 마지막이 뭐였죠? 리니어하고 소프트맥스였죠. 그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얘네들이. 소프트맥스 분포들이 다 나와요. 이게 지금 한국어 단어니까, 8,000개니까, 한국어 단어는 8,000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8,000번째까지 그 확률 값이 다 나와요. 그걸 합치면 1이죠. 그럼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골랐더니, 왜, 뭐, 고르면 되는데, 요거는 소프트맥스 분포고, 요건 정답이잖아요? 그쵸? 원래 원문에 있는 정답이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확률 분포끼리. 그 싹 비교해서 그 차이, 여기서 차이 5개들을 합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로스가 나왔으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시키겠죠. 그래서 디코더 훈련시키고 인코더도 훈련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인베딩 레이어까지도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베딩 레이어 있으니까 이거 훈련시키면 되고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가중치들을 하나씩 다 트랜스포머에 있는 가중치들을 다 갱신하면 되죠. 그리고 다음 문장 집어넣고 다음에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있으니까 또 집어넣고 똑같이 로스트 계산해서 가중치 갱신하고 또 집어넣고 갱신하고 뭐 물론 문장별로 하나씩 넣고 계산하지는 않지만 벌크로 넣어서 배치를 넣어서 계산하긴 하지만 뭐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건 학습할 때예요. 학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원문과 번역문이 올라가서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계산돼서 끝나죠. 로스 계산돼서 다 나와죠. 합치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병렬로다가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추론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추론할 때는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건 unseen 데이터니까 이게 들어갔을 때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출력을 해내야 되니까 요게 이제 인베딩이 돼서 X들로 바뀌고 그리고 인코더로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 Z1부터 Z4까지 나오고 그리고 요게 이제 키하고 밸류로 이제 바뀐다고 했고 여기까지는 쭉 계산이 되고요. 영어 문장이 뭐 들어갔으니까 영어 문장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영어 문장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주고 한국어 번역해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문장은 쭉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begin of sentence를 사용을 했어요. 뭐 이거 문장 시작이다라는 명시적인 그 기호죠. 토큰이죠. begin of sentence 토큰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걸 집어넣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 한국어 단어들이 튀어나와야죠, 이제는. 한국어 단어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뭘 뱉어준다?
소프트맥스 분포를 뱉어준다. 그렇죠?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죠. y hat 1이 나와요. 이거는 이 네 단어가 영어 단어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한국어 첫 단어예요. 이걸 번역하기 위한 첫 단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요거를 가지고 뭔가 여기서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그냥 편의상 여기서 빔 서치까지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확률이 가장 높은 거 고르는 걸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하나 골라요. 이건 원화 벡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는 원하시죠? 확률 높은 단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분포로부터 확률이 가장 높은 걸 하나 고른 원화 벡터고요. 여기 이 원화 벡터, 요 스타라고 표시된 게 한국어 보캐블러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어 보캐블러리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고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럼 이제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보캐블러리가 구문이에요. 예, 요거는 뭐 비학습 매핑이죠. 원래 보캐블러리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구문이 나오면 이제는 구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문을 여기다 싹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원하시니까 예, 역시 인베딩 해야 되겠죠. 인베딩 레이어 통과시켜서 들어가고 y2 나오면 역시 소프트맥스 분포로부터 확률이 가장 높은 거 하나 골라잡고 이것도 보캐블러리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무엇이든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이 들어가야죠. 일로 그래서 무엇이든을 또 넣어줘요. 그러면 구문하고 무엇이든까지 들어가고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참조해서 어텐드 해가지고 이게 영어의 이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문장과 내가 한국어로 낸 꿈은 무엇이든까지 출력과 요거를 토대로 그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맞추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맞춰요? 어텐션 통해서. 예. 이쪽 건너온 거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어에 대한 예측은 그 전 어텐션, 예, 마스크드, 뭐, 그 멀티웨드 어텐션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크로스 어텐션에도 얘네들은 참고가 되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쭉쭉쭉 뽑아주면 돼요. 예, 언제까지?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end of sentence는 뭐 마침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생성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생성하고 완전 다르죠. 훈련을 할 때는 병렬 처리를 하는 거고 생성을 할 때는 내가 낸 답이 다음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은 예, 질문하면은 순차적으로 쭉 나오죠. 뭐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쭉 생성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예, 그건 내가 생성한 것들이 다시 다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답을 내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디코더 온리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코더 디코더를 쓰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디코더 온리가 더 많은데 디코더 온리는 인코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인코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인코더가 없으면 뭐가 또 없어야 되죠? 인코더로부터 건너오는 거 계산하는 이쪽 크로스 어텐션 블록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만 있는 거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피드 포워드. 그럼 요거가 사실은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이었으면 인코더랑 똑같은 거죠. 여기 위에 리니어하고 소프트맥스 붙이는 거는 인코더에도 붙여요. 인코더에도 뭐 똑같은 일 시키려면 그런 거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트랜스포머 블록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요 안에 있는 요걸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예, 포지션 인코딩까지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인코더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즉 코잘 마스크를 사용하는 어텐션을 쓰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은. 네. 그렇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GPT가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리포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 이것도 그런 구조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그 모델 중에서는 대부분의 VLA 모델들은 다 디코더만 쓰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오픈 VLA를 포함해서 대부분 모델들이 다 디코더만 쓰는 구조예요.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디코더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하게 이제 모델 살펴보면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 함수는 로스 함수는 내가 들어간 입력들이 결국은 그 다음 출력을 내는데 결정을 주죠.
다른 요인은 없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예요. 네거티브 로그, 요거 라이클리후드가 확률이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해주도록 훈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코더 한번 볼게요. 디코더 원리 구조. 영암 번역을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디코더만 있습니다. 인코더 없고. 자, 어, 입력으로 영어 들어가고 출력으로 한국어가 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약자죠. 정답이 주어져 있으면 워드 임베딩 해서 X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원어 벡터들 미리 다 구성해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디코더니까 훈련할 때는 이 정답을 안에다 쭉 깔아준다고 했죠. 정답을 다 줘요. 근데 뭐 내가 해야 될 궁극적인 거는 미래 걸 보지 않고 과거 것만 보고 생성하는 거니까 미래 거를 다 살펴보도록 하고 Y1을 만들게 훈련시키면 영 나중에 못하겠죠. 여러분 문제집 푸는데 정답 다 보여주고 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정답 없는 문제 풀려고 그러면 누가 풀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답은 다 그려야 돼요. 이 뒤에 거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넣어주고 훈련할 때는 어떻게 생성하느냐? 얘네들이 결국은 begin of sentence가 들어갔을 때 y had 1 나오고 y1이 들어갔을 때는 y had 2가 나오고 그렇죠? 2가 들어가면 3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소프트맥스 분포라고 했으니까 요것들을 한꺼번에 뽑아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텐션을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y had 2를 만들어낼 때는 이거 안 보게 해야 되겠죠. 이거 어텐드 하지 않도록 어텐션 웨이트를 0이 다 되도록 그냥 거기는 보지 않도록 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포셜 마스크를 써서 만들어내고 요거는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정답에 있는 원하시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로스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디코더 훈련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임베딩 레이어들도 뭐 필요한 경우 훈련시키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웨이트들이 번역을 잘하도록 훈련이 됐을 테니까 나중에는 이제 번역 실제로 시키면 되겠죠. 그 인퍼런스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영어 들어가죠? 워드 임베딩에서 밀집 벡터로 바꾸죠. 그리고 번역 시작을 알리는 begin of sentence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요거 원하시기 때문에 얘는 임베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로 들어갑니다. 그럼 디코더에서는 요게 쿼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요게 쿼리가 되고 나머지들이 이걸 포함한 이것들이 다 키가 되죠. 그래서 어텐드 하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분포 뽑죠. 뽑아요. 근데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그리디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리디나 또는 샘플링인데 뭐 그냥 그리디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확률이 가장 높은 그때 그 위치의 원합 벡터를 골라주고 요게 꾸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요 y hat 1이 원 스타가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제는 얘가 쿼리가 되고요. 나머지가 다 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랬을 때 y hat 2가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 분포로 나오고 요거로부터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내가 낸 출력들이 다음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번역 끝을 알리는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볼 텐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 LLM 훈련시키는 것들을 좀 다루면 좋은데 원래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각자 해보시고 그냥 기본 원리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GPT처럼 디코더 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훈련을 이제 보통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나보기가 웃겨 가실 때에는 이런 그 시가 있죠.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집어넣고 그 다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 걸 맞추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구멍을 뻥 뚫어놓고 빈칸 채워봐 하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 어, 가시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라 하는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요런 훈련 방법이 이제 그 GPT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장만 보고 뒤에 거를 맞추는 거죠. 앞에 문맥 보고 다음 단어 맞추기. 근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non auto regressive예요. 인코더 구조이기 때문에 인코더 구조에서는 코절 마스크 안 쓰죠.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다 주고 앞뒤 문맥을 보고 여기 뻥 뚫려 있는 요 가운데를 맞춰라 라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건 뭐 할 때 좋을까요? 워드 임베딩 만들어낼 때는 이런 훈련법도 괜찮겠죠. 예, 왜냐하면 문장상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임베딩을 뽑아라라고 할 때는 앞뒤 문장을 다 보는 게 좋잖아요. 앞뒤 문맥을.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음, 뭐 아까 그 확률 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건부 확률 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 가실 이게 세 개의 그 입력이 주어지고 y를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트랜스포머에서는 단어가 들어가면 디코더에서 이거를 이제 n번 통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죠. 뭐 여기 당연히 물론 중간에 리니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아웃풋 벡터가 이제 소프트맥스 분포였잖아요. y 해시. 예. 결국은 이게 단어가 3만 개니까 뭐 또는 8천 개니까 그거에 대한 단어들에 대한 모든 확률이 다 출력이 돼요. 엄청나게 많죠. 0에 가까운 것들. 쓸데없는 출력들인데 대부분 다 뭐 출력은 어쨌든 내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고르면은 요건 정답처럼 생성을 하는 거고 확률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뭐가 골릴지 몰라요. 물론 이게 골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 y hat 1이 이렇게 해서 n 차원 벡터가 나왔는데 음, n 차원 벡터가 나왔는데 요 각각은 이렇게 계산이 됐죠. 소프트맥스니까. 아래는 시그마로 돼 있고 위는 각 그 자리에서 지수함수. 근데 여기 타우로 나눠졌기 때문에 요 템퍼레처가 그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정답 쪽에 더 큰 가중 큰그 그 고려가 돼요. 정답 쪽이 좀 더 뾰족하게 나오게 되고 타우를 1보다 큰 걸 쓰게 되면 펑퍼짐하게 퍼지게 됩니다. 확률 분포가.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인프런스 할 때는 뭐 정답을 많이 생성하게 하면은 뭐 아무래도 정답에 가까운 실제로 정답이죠. 근데 이제 다이버시티를 높이게 되면은 확률이 퍼지게 되면은 뭐가 골라질지 모르죠. 좀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제 버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온리 구조예요. 인코더 온리 구조. 그리고 뭐 보캐블러리는 3만 토큰. 요거 이제 영어만 들어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다국어로 확장해서 훈련하게 되는데 보캐블러리가 늘어나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인풋 길이는 512 토큰. 그 512 토큰이 인코더에 들어가는 거예요. 512개가. 그리고 워드 임베딩 디멘션은 1024.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512였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층의 개수는 바닐라에서 6개였는데 12개로 늘어났고 어텐션 헤드도 지난번에 8개 있었다 그랬죠? 문맥상에서 다양한 의미를 배우기 위한 어텐션 헤드 개수가 16개예요. 그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는 뭐 3억 4천만 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3억 개가 넘죠. 파라미터의 개수가. 네. 그리고 배치 크기는 뭐 256이고 훈련은 1 밀리언 스텝, 뭐 코퍼 사이즈, 요거는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예요. 말뭉치라고 보통 하고 단어들 그냥 구성되어 있는 거.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이거 인터넷에서 크롤링해서 사용하기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북코퍼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훈련한 겁니다. 좀 데이터셋의 퀄리티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훈련했어요. 어떤 식으로 훈련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풋을 이제 인풋 시퀀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문장이 있어요. My dog is cute. 그다음에
he likes playing, play 뭐, 그래서 이제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문장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문장이 구분이 좀 돼야 되니까 이 마침표 같은 이런 세퍼레이터를 여기다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문장 사이에. 그리고 앞에 클래스 토큰. 이거 클래스 토큰 뭐 하는지 얘기했죠? 예, 어디에도 바이어스가 안 걸려 있는 공정한 토큰이다.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얘네들을 그 토큰 임베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토큰이니까. 토큰 임베딩하고 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포지셔널 임베딩을 또 해줘야 된다 그랬죠. 위치를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해줘요. 이건 랜덤한 벡터 주고 배우도록 해요. 그냥 삼각함수를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더해주죠. 여기까지만 두 개만 더하면 아까 앞에랑 지난번에 공부한 거랑 똑같은데 하나 더 더해주죠. 이건 뭐냐면은 세그먼트 임베딩이에요. 어떤 문장인지 A 문장인지 B 문장인지 여기 얘네들은 다 똑같은 벡터 값이 더해져요. 네. A, B는 여기 A하고 B만 구별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훈련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영어 문장이 있죠. 영어 문장이 있고 여기 블랭크 두 개 보이죠. 그 다음 블랭크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 많이 봤죠. 토플 같은 거 시험 보면 이런 시험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문장을 주어지고요. 영어 문장이 엄청 많을 테니까 15%를 랜덤하게 이렇게 블랭크로 뚫어요. 15%를 랜덤하게 골라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그 15% 중에서 또 80%는 마스크를 씌워요. 마스크를 씌운다는 건 뭐 그냥 마스크 토큰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10% 정도는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해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는 마스크로 가리고요. 나머지 일부는 랜덤한 토큰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문장을 살짝 고쳐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대로 놔둬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요 80%, 10%, 10%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다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스크 씌워진 거는 진짜 내가 빈칸 채워야 되는 거고 랜덤하게 바꿔진 부분은 엉뚱한 단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게 뭔지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바꾼 거 아닌 거는 그냥 예, 그대로 예측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뭐 마스크인지 뭐 그대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걸 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측을 시키죠. 자,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요즘에 많이 하는데 랜덤하게 찍어도 한 25%는 맞출 수 있죠, 우리가 잘 찍으면. 근데 이 AI는 지금 이게 맞춰야 될 게 지금 몇 차원 벡터죠? 3만 차원 벡터예요. 랜덤하게 찍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개 중에 하나를 보기가 3만 개 있는 겁니다. 3만 개 중에 하나 맞추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리면 그 정도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줘서 백 프로파게이션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요거는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아까 그 문장이 있었잖아요. 두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그냥 50% 정도는 원래 그냥 이어져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50% 정도의 문장에 대해서는 문장을 구성할 때 그냥 랜덤하게 두 문장을 골라요. 아무 데서나.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럼 이어져 있는 게 아니죠. 문맥상. 그래서 그게 문맥상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닌지를 맞추는 훈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버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드러나서 다른 언어 모델에서 이제 이런 훈련은 쓰지는 않습니다. 버트에서만 썼던 거고요. 음, 네. 그다음에 GPT 가볼까요? GP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사용하는 구조예요. 디코더만 사용하는 구조고 GPT는 뭐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죠. GPT입니다. 토큰의 개수는 아무래도 버트보단 이후에 나온 거니까 토큰이 2048개, 버트보다 4배 많죠. 그 다음에 뭐 배치 사이즈 이렇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이제 아까 버트 이거 5탄인가요? 트랜스포머 레이어? 예. 레이어 개수가 96, 왕창 들었죠. 예. 이제 뭐그 레지주얼 커넥션 믿고 그냥 막 헤비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예. 96개.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 사이즈 뭐 이렇고요. 12,000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헤드 96개. 와, 이거 뭐 8개만 해도 너무 많다 그랬는데 96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문장이 엄청 긴 거를 이제 막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무지무지하게 긴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텐션 헤드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예, 다양하게 배워야 되니까. 예,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건 유명하죠. 1750억 개. 예,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GPT-3이 갖고 있고요. 훈련은 이제 데이터도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예, 뭐, 300 빌리언이에요. 예, 엄청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을 웹에서 크롤링한 것들 이렇게 사용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뭐 아카이브, 오픈웹 텍스트, 뭐, 막, 이 무작위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뭐, 그냥 막 대규모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뭐, 개인, 뭐, SNS, 뭐, 이메일 이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녹화 중에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제가 오픈 AI만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GPT,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5.4더라고요, 버전이. 예, 까지 쭉 발전을 하게 되고, 다양하게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목할 거는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건 코드를 만들어주는 AI죠. 요거는 이제 GitHub를 훈련을 한 건데, 거기 있는 코드들을. 코덱스가 원래 따로 있었고, 달리도 원래 따로 있었죠. 이미지, 텍스트로부터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 예. 이두 개가 통합이 됐어요. 여기 GPT 이후에 나오는 버전에.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다 해주죠. 그리고, GPT-4.5에서는요, 그전에는 이제 오디오로 제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STT에서 텍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텍스트가 모델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출력이 텍스트로 나오는 게 TTS를 통해서 다시 소리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다이렉트한 오디오를 그냥 랭귀지 모델에 집어넣어서, 예, 유니모델러티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디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쓰이고, 짧은 거는 여전히 긴 오디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훨씬 더 잘 배워놨으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되돌려주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음, 네,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고, 달리는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달리는 그때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LLM 파인 튜닝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데, 간단한 그냥 몇 가지 개념만 말씀드리면, 먼저 파인 튜닝하는 어프로치가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다음에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또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피드백을 줘서. 예,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쪽도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패프트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요 풀 파인 튜닝은 요게 이제 풀 파인 튜닝이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가중치들을 다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배워놓은 게 있는데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로봇 액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배우진 않았을 테니까 내가 수행하고 싶은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게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뭘 주의해야 되죠? 러닝 레이스를 굉장히 작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왜냐면은 가중치들을 내가 그전에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배워놨는데 갑자기 소량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러닝 레이스 크게 하면 가중치 값들이 다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이 만능 박사 같은 사람을 모셔다 놓고 또 특별한 분야를 조금 더 공부시켜서 그 문제 잘 풀게 하고 싶은 게 원래 내 목적인데 그 만물 박사를 막 이상한 주사 막 놔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잃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한 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러닝 레이즈를 굉장히 작은 보통의 한 10분의 1 정도 예, 그런 정도로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쓰여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특정한 파라미터만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추가한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추가한 층에 대한 파라미터들만 갱신하고 기존 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죠? 예, 로라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어댑터 튜닝 이런 것들이 제일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 고전적인 거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스테이지 1, 2, 3로 세 단계를 거쳐요. 요즘에 이제 두 단계만 많이 거치는데 세 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 AI 모델이 답을 내면은 그 답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음, 뭐 답이 또 답을 여러 개 계속 내게 하니까 요 A번 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C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D인 것 같고 B 네가 낸 어떤 답은 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이런 그 프리퍼런스를 그 데이터로 쭉 모아놓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모아야 되겠죠? 초짜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아놓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보상 모델을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강화학습을 하려면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보상 모델을 훈련을 시켜요. 스테이지 1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보상 모델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 이제 강화학습하면 되겠죠. 보상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 강화학습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은 따로 수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4학년에 있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라를 먼저 한번 볼게요. 로라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일단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미리 훈련이 되어 있는 웨이트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 이 D차원 D 바이 D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차원을 만들어요. D하고 출력도 D 차원이에요. 여기 요 길이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으면 훈련할 때 부담이죠.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가 내가 소량밖에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홀쭉하게 만들어요. R 값을 작게 해줘가지고. 그러면 행렬이 예, 좀 작은 사이즈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D 바이 R, R 바이 D 행렬이 만들어지면 요 R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가중치의 개수는 여기보다 더 적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입력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과거에는 여기 적용돼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합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쪽은 가중치를 동결시키고 여기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예, 뭐 입력, 출력 차원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중간에만 이렇게 분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얘도 작용을 하고 얘도 작용해서 답이 나오죠. 그리고 훈련할 때는 여기만 훈련을 시키죠. 이걸 주로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은 로라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만들어주는 행렬이 있다 그랬죠. 어파인 변환해주는 쿼리 만들어내는 거하고 밸류 만들어내는 행렬. 여기에다가 요게 쿼리 만들어내는 행렬이고 밸류 만들어내는 행렬이에요. 그 사이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키하고 뭐 어텐션 아웃풋 만들어내는 행렬에다가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원래 그 저자들이 그 제안한 방식은 아니고 쿼리하고 밸류 보통 여기 적용해요. 네, 뭐 그런 거고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댑터 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새로운 층을 넣어줘요. 이렇게. 예,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줘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댑터를 끼워 넣을 때, 이 다른 값들은 내가 고정을 할 거거든요. 미리 배웠던 거는. 어댑터만 바꿀 거예요. 여기 들어간 층에 있는 행렬만. 그러면은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댑터만 끼워 놓으면은 무조건 얘를 통과해야 되죠, 지금. 그렇죠? 근데 해서 바이패스경을 하나 뚫어 놓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가 있고 어댑터를 통과하는 게 있죠. 예,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어댑터가 진짜로 초기 값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이 어댑터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댑터 가중치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으면은 이게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게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빠르게 했습니다. 예. 좀 자세한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실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하면서 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2020년 10월에 발표가 됐어요. 트랜스포머가 나온 지 사실 거의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게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여기 논문 제목이 An image is worth 16 by 6, 16 by 16 words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단어랑 같은데 이 단어가 16 by 16짜리 단어. 원래 단어는 그냥 벡터잖아요. 근데 16 by 16은 이미지를 이렇게 작게 잘라 놓은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 저자들을 봤을 때 트랜스포머 저자들은 8명이 지금 구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일부들이 아직은 비전 트랜스포머 저자는 2020년이라 그런지 남아있더라고요. 언제 다 퇴사할지 모르죠. 예. 구글이 워낙 이게 이직이 자유로운 곳이라서. 예. 그, 구조는 제가 이제 보도록 하고, 워낙 유명한 모델이다 보니까, 예, 오피셜 코드도 있고, 뭐, 커뮤니티 코드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죠. 튜닝 좀 해서. 자,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를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해요. 인코더.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있고, 인코더 내부 구조는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똑같죠. 트랜스포머랑.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미지를 트랜스포머에 꾸겨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트랜스포머에다가 이미지를 꾸겨 넣어야 돼요. 지금 트랜스포머는 지금 자연어 단어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워드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구조를 우리가 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워드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는 곳에 이미지를 그 임베딩 벡터처럼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이미지를 여기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잘게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요? 아까 제가 논문 제목에 있었죠. 네, 16 by 16.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16 곱하기 16 하게 되면은 16 by 16인데요. 여기서는 16 by 16도 되고요. 14 by 14도 써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자르냐면은 전체 패치의 개수를 256개가 되도록 보통 유지를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아래로 16, 세로로도 16이면은 16 곱하기 16이면 256 나오죠. 그렇죠? 2에 8승 256이니까. 예. 그래서 16, 아래 16, 세로로 16, 가로로 16이니까 256개 패치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예. 원래는 여기 16개, 16개 해야 되는데 좀 크게 잘랐네요. 예. 이렇게 하고 각 패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픽셀의 개수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원래 이미지가 256 by 256짜리 이미지였으면 16 by 16이에요. 픽셀 개수가. 근데 224 by 224면은 14 by 14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 개수를 25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224 by 224에서 14 by 14 토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플래튼을 해야 되겠죠? 플래튼을 하고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미지 패치로 잘랐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9조각으로 냈지만 뭐 사실은 더 많다고 했고 256조각을 낸다고 했고 얘네들이 이렇게 쭉 펼치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렬도 아니고 사실 컬러니까 뭐 텐서인데 이거를 벡터 형태로 프로젝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키고 어, 그 프로젝션 된 결과를 플래튼을 해요. 그러면은 플래튼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로 바꿔주는 걸 플래튼이라고 하잖아요. 펼치는 거니까 행렬을 플래튼하면 벡터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프로젝션은 뉴럴넷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하는 게 프로젝션이에요. 정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프로젝션이고. 그래서 그냥 그 어파인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나온 결과를 펼치면 되는 거고요. 플래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워드 임베딩 차원으로 맞춰주겠죠. 결국은 워드 임베딩 차원이 되도록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레이어니까 그렇게 바꾼 것들이 워드 임베딩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다 숫자를 붙였잖아요. 이게 바로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에요. 지금 여기 숫자는 1, 2, 3, 4 이런 숫자를 붙이진 않죠. 똑같이 그 길이가 동일한 벡터를 정의해 놓고 그 숫자를 데이터로부터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킹캣돼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실까 봐.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 쓰면 연산하면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고 있죠. 또 똑같이. 그래서 클래스 토큰을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256개가 아니라 257개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토큰의 개수는. 그래서 클래스 토큰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클래스 토큰도 역시 시퀀스 번호는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트랜스폼 인코더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뭡니까? 얘네들이 그냥 단어들이 들어온 거랑 똑같이 판단을 하고 어텐션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통과하고 계속 반복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 나오겠죠. 그죠? 그럼 출력은 몇 개가 나와요? 257개. 클래스 토큰으로부터도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각 패치로부터도 쭉 나오죠. 그러면 257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니까 257개의 출력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 분류예요.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얘네들을 뭐 다 더해서 민플링하는 방법도 있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MLP를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 분포를 뽑도록 해요. 1000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니까 1000차원 소프트맥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고 얘가 나온 그 1000차원 리프레젠테이션을 MLP를 더 통과시켜서 이거는 그냥 프로젝션 헤드만 써도 되고 조금 이게 조금 더 배우도록 하고 싶으면 뭐 MLP, 투 레이어 같은 걸 써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출력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춰서 출력을 내주면 되겠죠. 1000차원 벡터면 1000개.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인코더 들어가서 ML 패드에서 분류해주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예, 이미지가 있으면 패치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시키고 플래튼 해가지고 워드 임베딩 차원으로 맞추고 토큰 임베딩 차원으로 맞추고 예, MLP 헤드 통과시켜서 분류하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뭐 보면은 비전 트랜스포머 성능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소타들보다 성능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이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지 않은 데이터를 공부하면은 기존의 CNN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요게 지금 비전 트랜스포머고요. 기존 소타가 이거예요. 레스넷하고 뭐 이피션트넷 이런 것들이 기존의 소타 성능이 제일 높은 모델인데 어, 요 경우에만 지금 볼드체로 성능이 높았지 사실 이런 두 개를 보게 되면 이 기존 소타보다 성능이 높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2.5K면은 이게 뭐 TPU V3 코어 데이스에서 2.5K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 TPU V3 코어 하나 가지고 2,500일 2,500일을 돌리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시간을. 근데 이제 TPU 코어 하나만 쓸 리는 없으니까 만약에 6만 코어를 썼다면 음, 예, 6, 그러니까 그러니까 TPU 코어 하나만 썼으면 그런데 80코어를 쓰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횟수예요. 83에 24니까 대충 2,500 정도 나오잖아요. 80코어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6만 코어 아워스 이렇게 환산이 돼요. 날 곱하기 24시간 한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 TPU를 쓸 수 있죠. 구글에다 돈 내면은 쓰시게 되면은 온디맨드로 쓰게 되면은 약 이렇게 쓰는 돈이 72,000달러, 약 한 1억 정도 환율이 올라가지고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팟으로 빌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쓰다가 우선순위가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좀 남는 자원만 쓰는 거니까, 예, 그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싼데, 뭐, 이렇게 3만 불 정도? 이거 훈련 한 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훈련 한 번 시켜가지고 좋은 모델이 나올 리가 없겠죠.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돈 많이 들죠? 보시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여기 JF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JFT는 JFT 300 밀리언이고요. 요건 구글에서 만든 인하우스 데이터셋입니다. 구글만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이 구글에서 수집한.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성능이 높아요. 이미지넷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이미지넷만 공부하면은 얘네들은 이미지넷만 공부한 거거든요. 더 떨어져요, 오히려. 그거는 진짜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비전 트랜스포머로다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왜 더 높은 성능을 냈느냐 좀 따져보니까 CNN이 잘 못하던 거를 잘 한 게 있으니까 성능이 잘 나왔겠죠. CNN이 잘 못하는 게 뭐였죠? CNN은 로컬한 그 패턴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전체 이미지를 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이미지가 이 전체 화면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소적인 패턴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맞추는 게 이런 데를 다 어텐드를 해야 되잖아요. 떻게 보면 얘네들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는 CNN이 조금 더 못할 거예요. 그, 이 어텐션 기반의 모델보다는.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죠. 이미지 전체를 그냥 다 어텐션 하죠. 똑같이. 예.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근데 CNN은 그렇진 않죠. 예. 그 국소적인 패턴들로부터 쌓아 나가서 맨 마지막에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CNN이 못하는 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높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